저도 밀가루 끊고 피부가 엄청 좋았어요. 응. 햇빛 알레르기가 없어졌어요. 아이고야. 햇빛 하면 여기가 이제 팔에 가려 막 올라와 막 우둘투둘하게. 그리고 손가락 환절기 때도 손가락에 뭐가 나가지고 막 가려웠거든요. 밀가루 딱 끊고 나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지젖. 목에 지젖도 거의 없어졌어요. 비염도 거의 없어졌어요. 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부는 몸의 창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빠르다. 아, 오늘 메뉴 이 지라시 스시 초밥했어요. 맛있겠죠? 그걸 넣고 지라시 스시 초밥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야채 조림이에요. 일본식으로 만든 야채 조림이었고, 그리고 예고편으로 오늘 낙지 볶음 했고요. 그리고 낙지 볶음이랑 같이 먹을 콩나물. 그리고 오늘 민어탕 했어요. 민어를 말린 포를 봐가지고 새우젓 넣고 민어 탕이에요. 굉장히 맛있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묵은지 동칩 저기 총각김치랑 그거 묵은지 볶은 거고, 이건 지난번에 담았던 오이지예요. 자, 다 맛있게 많이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먹을 수 있어요. 엄마 해준 것 같다. 근데 엄마가 이제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어릴 때 그 맛이 안 나와요. 어른 들면, 나이가 들면요, 입맛이 바뀌어갖고 당신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입맛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갖고 음식이 되게 짜지거든요.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필요한 맛이라. 기억도 안 난대, 엄마가. 빨리빨리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결국 나도 하게 된다고. 소리가 너무 맛있잖아요. 도시락으로 너무 괜찮겠지. 네. 저도 도시락 싸다니거든요. 밥만 저 촛물 저렇게 해서 넣어놓고 아침에 밥만 한 숟갈 얼른 비벼갖고 넣고 그 냉장고에 있는 거 탁탁탁탁 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뻐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이만한 도시락에다가 쫙 해서 직원들 싹 나눠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나 언제 한번 이거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성당에요? 저도 밀가루 끊고 피부가 엄청 좋았어요. 응. 햇빛 알레르기가 없어졌어요. 아이고야. 그것도 없어지는구나. 네, 아니 햇빛 알레르기 진짜 고생하더라. 비염도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탄수화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까지 몰랐어요. 밀가루 딱 끊고 나서 최근에 몰랐어. 내가 비염이 좋아졌다는 걸 몰랐어요. 비염 좋아졌고 햇빛 하면 여기가 이제 팔에 가려 막 올라와 막 우둘투둘하게. 그리고 손가락 환절기 때도 손가락에 뭐가 나가지고 막 가려웠거든요. 근데 밀가루 딱 끊고 나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햇빛 알레르기가. 신기하다. 네, 진짜 그 피도 여기 뭐지? 지젖. 목에 지젖도 거의 없어졌어요. 맞아, 지젖은 많이 나오더라고 이야기. 네, 지젖도 없어지고. 일단 피부가 제일 빨리 반응하는 네, 거. 저는 뭐 항상 몸이 안 좋으면 피부에서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그 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부는 몸의 창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빠르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막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때가 돼야 돼. 인연이. 맞죠. 마음이 아직 안. 인연이. 이제 언니들한테 좀 해봐봐 이러면. 그러고 생각해보면 10년, 20년 전에 나보고도 막 밀가루 먹지 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아유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랬을 거야. 저 빵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 수업 들어 다니고 집에 오븐 사고 막 이랬는데 아주 짜게 먹는 편이어가지고. 짭짤하게 먹는 거 좋아요. 근데 다들 이제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 그러는데 그거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생각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배워왔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설마, 뭐야? 받아들이기 어렵지. 자꾸 기름도 먹으라 그러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게 있는데, 알고 있던 게 의사들도 말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내 몸에 실험을 해보자 하고 하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지금도 말하면은, 기름 많이 먹어라 그러면은, 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집은 여자가 하도 얘기하니까 그 집엔 최강 금지래. 저희 집하고 우리 집은 최강 금지라.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후쿠오카 공항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또 누가 떼오니까 장혜리 온다. 그래갖고 거기서 또 사진 찍고 했는데 그분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분도 11kg 뺐대. 식단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여행 오게 된 거래. 자기 못 다녔었대. 여자분이시고. 여자분. 내 또래 정도 됐겠더라고. 아 진짜요? 근데 11kg 빼서 건강해져갖고 이렇게 여행도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 얼마 전에 릴스에서 본 거였는데 어떤 남자분이 하는 말이었는데 그분이 좀 젊었을 때는 그 남자답다라는 기준이 되게 뭐랄까 몸이 되게 좋고 약간 카리스마 있고 좀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살아보면서 자기가 보기에 남자답다는 거는 절제할 줄 안다라는 거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술을 안 먹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 내가 오늘 담배를 피지 않고 뭔가를 위해서 더 투자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생각하기는 좀 이제는 남자답다는 거 의미인 것 같다. 뭐 또 이제 아빠 역할을 하는 분이라서 이제 좀 아빠로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젊었을 때는 아저씨들 막 술 되게 잘 드시고 막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보면 술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진짜 힘인 것 같고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나 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엄청 절제한 거야. 멋있는 중이야 지금. 힘들지.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우리 집이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저기 초대됐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초대됐다. 그럼 오늘 가면은 끝이다. 이거 못 먹는다. 그러면은 아마 계속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새 우리 남편이 읽는 책이 그 칠극이라는 거가 있거든. 그거 읽고 자기 그다음에 나 준대. 나 이거 칠극이라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성인이 우리나라에 그 저쪽 지난번에 우곡성지 갔다가 거기서 산 책이거든.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거. 칠극 7가지. 칠극이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탐인 거야. 식사. 그러니까 식사를 탐한다는 거는 어느 기준이냐면은 자기 양 이상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 이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잉여가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한대. 나쁜 마음이 들게 되고 내가 이번에 인스타에 그거 썼잖아. 그래서 그날도 아침을 이렇게 막 조식을 막 먹는데 그 다음에 미사일 갈 거거든. 일요일 날 아침에. 근데 막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주먹밥도 다양하게 나오잖아. 일본에 계실 때요? 그리고 거기는 이 쌀을 어떤 사람이 지은 쌀인가 그거 다 보여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쌀도 너무 틀리고 막 고시가리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농사 지은 거 이렇게 사진까지 놓고서는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인스턴트가 아니라 거기서 안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 만드는 거잖아. 어떤 건 명란 넣고 어떤 거는 막 그 매실 넣고 어떤 거는 막 그런 거 막 넣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그거를 막 먹고 계속 앉았으니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뭐라고 해야 하겠어. 맨날 보던 건데.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힘들게. 그리고 거기는 일본 사람들도 거기는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의 이제 출장 왔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아침에 양복 입고 까만 거 아니면 하얀 셔츠에 까만 바지. 거기는 어디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주먹밥 딱 2개 그렇게 해서 딱 미소국하고 딱 먹고들 가는데 그럼 주위에 누무들로 봐도 그렇게 2개 이상 먹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앉아서 계속 먹고 앉으면서 내가 나 기도 좀 해줘. 나 이거 식탐을 끊어버리게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그냥 그만 먹으면 되지. 그게 뭘 기도까지 할 일이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건지 모르는 거지. 필요한 양 이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나쁘게 작용을 한다는 거야. 나쁜 마음을, 나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 잉여는. 그래서 그걸로 다른 탐욕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괜히 말 시켰다가 그 잔소리 계속 듣다가 다 먹었지. 다 먹고 객실로 딱 들어갔는데 진짜 가기 싫은 거야. 성당. 그냥 누워서 나는 오늘 그냥 있고 싶은 거야. 그 성당을 가려고 온 건데, 이게 몸이 이제 나른해진 거지. 이게 이 에너지 이상으로 막 벌써 그러니까 내가 맞다. 벌써 나쁜 생각이 든다. 나 미사 가기 싫고 그냥 나는 여기서 잘 테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썼지. 그런데 일어나서 얼른 갔다 왔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 이게 많이 먹어서 이게 몸이 가뿐하지가 않고 막 계속 나를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네, 짜증도 나고 기분 나쁘지. 기운 나쁘고 뭐 옆에 애들한테 근데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서 몸이 힘든 것보다 제일 힘들게, 빨리 힘들게 하는 게 음식이야. 진짜 탄수 막 나쁜 거 많이 먹는 거나 아니면 양을 많이 먹거나 하면 제일 빨리 타격이 금세 나타나게 하는 게 음식인 것 같아. 저도 이제 겸님 거기 이제 사연에 올리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체중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가 좀 잘 안 풀렸을 때 먹는 거예요. 너 먹네? 예, 3일 만에 왜 9kg.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저요? 아니, 지금 원래 제가 운동 선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아, 지금요? 네. 지금 거제시청 여자 씨름단 씨름 선수예요. 어머머머머, 너무 의외다. 씨름단? 네. 이야, 전혀 아닌 것 같아. 어머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에는 항상 경기 하루 전날에 몸무게 선수복을 입고 개최를 하는데 개최야. 예, 선수복 입고 체중을 그걸 못 맞추면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선수가 직업이 선수인데 선수가 경기를 못 뛰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중을 이제 항상 유지를 해야 컨디션 조절이 되는데 성적이 나빠서 경기 마치고 오면은 내가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3, 4일 만에 9kg가 찐 거예요. 가능해. 네, 가능해요. 하루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매번 초반에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마치고 와서 9kg 쪘다가 빼는데 힘들어서 컨디션 나빠지고 다음 경기에 또 지장이 있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지금 2년 절박하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근데 사실 실업 선수 2년 차인데 1년 차에는 잘 됐었어요. 내 나름. 왜냐하면은 처음 실업팀에 갔고 뭐 이러저 나는 밑바닥이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는 뭐 잘하나 못하나 시작이니까 더 올라갈 일이 없죠. 내려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조금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또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여자 선수들 중에서. 예. 대회 갔을 때 너 이번 해만 하고 이제 운동 그만둔다면서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돌아서. 그러면서 성적 안 나오니까 폭식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겸님 그 유튜브를 보고 다시 이제 몸무게를 잘 유지를 해보자 해서 탄수화물 거의 끊었어요. 지방 진짜 고기 먹고 제가 도시락가 싸다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지방을 그전에는 진짜 채소랑 닭가슴살 이런 거 먹는데 맨날 배가 고파요. 이게 사실 밥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그래서 장류에서 김해 장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새벽에 개인 운동을 하고 거제 버스 타고 가서 헬스나 아니면 씨름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간 걸 먹고 숙소가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저만 집에서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고 나머지 다른 선수들은 이제 숙소 생활하는데 이제 하루 한 끼를 먹었거든요. 단식을. 이제 거의 그게 보통 한 지금 1년 지금 10월이니까 4개월 정도 돼가네요. 아니요. 원래 1년 지금 계속 선수 생활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죠. 아, 그 전에. 근데 입 터진 날에는 저녁에 이제 먹으면은 이제 망.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겸님 이제 기름을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유지를 좋은 거 이제 포화지방 이런 걸 먹으면은 왜냐면 저도 이제 전공이 그 체육교육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배워왔던 상식이랑 너무 다르니까 생리학 그런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고 책에서도 있었던 거. 저도 뭐 트레이너도 씨름 잘하고 싶어서 이제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따긴 했는데 제가 배워왔던 생리학 그런 부분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절박한 마음에 6월 1일부터 이제 거의 이제 키토시스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절박한 마음에 진짜 고기, 진짜 지방, 버터, 고기 구워 먹고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 먹고 스지탕 얘기한 거 그 스지 그 기름 있잖아. 그걸 뚝 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끓여서 모든 요리에 그 기름을 또 썼어요. 채소랑 닭가슴 먹는데 맨날 배고프고 또 한 번 입 터지면은 3kg 찌고 하루 만에 그랬는데 6월 1일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고기랑 이제 지방을 먹으니까 아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배가 안 고파.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근데 많이 먹긴 해요. 그때도 먹어도 한 고기 한 400~500g에 계란까지 먹으니까 배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고 우리 진짜 이게 체력도 유지되고 몸무게도 변동도 없고 몸이 가벼워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몸무게 키가 70 되고 싶었는데 몸무게가 70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몰랐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비염도 거의 나았고 피부 아까 말씀드렸던 햇빛 알레르기. 이게 저희가 막 감독님 엄청 운동장을 많이 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33도 되는데 운동장 한 10바퀴 뛰고 그래서 막 피부도 많이 타기도 하고 하는데 또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배가 맨날 채소랑 닭가슴살 먹다가 지방을 거의 안 먹었잖아요. 근데 몸은 좋죠, 솔직히. 뭐 지방을 안 먹으니까 체지방 좀 제대로 잘 빠졌을 때는 뭐 체지방이 7kg? 지방이 7kg? 아이고야. 빠지지 개체 몸이 이럴 안 때는. 추웠어요? 추웠어요. 엄청 추울 텐데 그러면. 춥고 예전에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고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니까는 막 손발 시리고 혈액 순환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 좀 배고프다 하면 버터 하나 먹으면은 이게 몸에 열이 확 하는 게 뭐 엄청 민감해지는 게 느껴져요. 안 좋은 걸 먹으면 몸이 반응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 가셔서 했던 얘기처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먹을 때는 행복해. 먹고 나면 기분 진짜 나빠지고 또 딸 아이가 이제 지금 중3이거든요. 여드름이 한참 날 시기잖아요. 그래서 맨날 고기 먹고 지방 먹고 버터 먹고 계란 먹고 막 이런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근데 애들은 잘 안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근데 또 엄마가 사주라 하는데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주면 이제 지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먹고 나면 이마에 여드름이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거지. 화상 폭발하고 이제 고기랑 좋은 버터에다가 아니면 거기 후라이 해 먹고 클린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싹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이제 얘가 스스로 이제 느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 저희도 또 언니들이 많거든요. 언니들이 많은데 언니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여. 맨날 나는 이제 언니들이 저희 식구가 좀 키가 조금 큰 편이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이제 약간 고혈압 약 먹는 언니도 있고 그다음 갑상선 쪽으로도 있는 언니도 있고 한데 이제 언니들아 이거 좋든 나 너무 좋아 좀 해봐봐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이 못 받아들이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도 걔 딸이라도 받아들이고 자기가 느껴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일단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 말을 많이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 아직까지 그게 좀 안타깝고 포교를 신경 쓰시는 거.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진짜 자유로워지셨네요 그러면.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항상 배고픈 상태에서 뭔가 참아야 된다는 게 네.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리고 이제 사실 먹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나면 또 불편하게 운동하기가 또 힘든 거예요. 운동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이걸 저희가 지금은 요즘에는 제가 좀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 아 그냥 뭐지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더 낫더라고요. 시간을 제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먹을 시간은 있는데 이제 배가 그렇게 고프지가 않으니까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동으로 간헐적 단식되고 몸 가볍고 몸이 가볍고 컨디션 조절되니까 성적 조금 더 나아지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겸님 거를 보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초대되니까 내 마음을 다 잡게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더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에리님 그런 스치밥 상담소를 하면서 만나보고 있고 시장은 겸님이긴 한데 재수 겸님한테도 감사할 뿐더러 에리님한테도 너무 아까 그 친구 미워한 사람을
다시 마음 편안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 큰 거다.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보면서도 제가 좀 눈물이 많은데 막 울기도 울고 위로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아유, 잘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 뭐 알잖아. 이렇게 예를 들면 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근데 그 시점이 안 오거든. 근데 언젠간 하긴 해. 근데 그 시점이 오겠지가 아니라 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그 차이더라고. 그 결단.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로 결단을 하고 진짜 썼잖아.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확 바뀌는. 나도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쓰고 싶은데 그냥 가는 건 너무 비겁하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편지를 쓴 거잖아.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요번에 스페인에 갔잖아. 근데 두 번째 전인가 우리 촬영했던 분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 아, 그 현준이. 네.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있잖아. 뭔가 이렇게 끌리는. 근데 그분도 마요르카를 꼭 오실 것 같다고, 마요르카에서 또 보게 될 것 같다 그러고, 나도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게 될 뭐 하여튼 그랬었어. 막연하지만.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번에 그분이 너한테도 편지 왔지. 손편지. 네. 그 편지를 보낸 사정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것도 또 기가 막혀. 그것도 보낼 거가 보낸 게 아니라 택시 타고 가서 우체국까지 가서 그걸 넣고 온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그걸 읽으면서 막 너무 마음에 막 이렇게 울림이 컸거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편지가 계기가 안 됐으면 이제 나도 엄두를 못 냈었겠지.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이제 아들이 이제 뭐 짐을 보낼 게 있어서 뭐 옷 같은 걸 싸다가 옷이 많아지니까 남편이 가서 갖다 주고 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다가 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 금방 표를 구해서 끊어온 거야. 스페인을 가면서 내가 혹시 연락을 해봤지. 근데 그게 인사로 한번 오라 그런 거지. 그리고 나도 지금 일정을 길게 있으면서 맞출 것도 아니고 잠깐 일주일 갔다 오는 건데 그분은 또 비행기 타고 우리 쪽으로 또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겠다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났거든요. 만나갖고 내가 너무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분 때문에. 진짜 스페인 미슐랭은, 프랑스 미슐랭, 스페인 미슐랭은 우리나라, 미국에서 하는 미슐랭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정도 전에 미리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미슐랭 3스타를 갔다 온 거지. 그분이 초대해서요? 그분이 초대해서 예약을 해서. 근데 예약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쪽 통해로 일을 했던 사람인 거야. 그래갖고 그 지점을 낸 진짜 스승의 수제자인 거지. 현주님이. 근데 그 진짜 스승이 산세바스찬 영석 있는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TV고 뭐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야. 막 냄비 광고 막 그 이름 그 사람 브랜드로도 있고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이분이 잘 배운 거야. 그리고 아주 좋은 수제자였기 때문에 아주 관계가 지금도 좋아서 거기를 먼저 영석이랑 우리 글로리아랑 밥을 거기서 미슐랭 거기 식당을 미슐랭인지도 몰랐어. 식당 예약을 했으니까 거기서 4시 만나자고 그러길래 근데 영석이가 일을 해야 돼서 못 만났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 나 있는데 내가 한 시점에 맞춰서 거기 식당을 예약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자기가 요리 배운 루트를 얘기를 해주는데 영석이의 꿈이야. 그러니까 영석이도 그런 데를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그 미식 도시로 일부러 유학을 간 거잖아. 어떤 경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리 교육 호텔이니 뭐니 해서 아주 다 잘하고 인정을 받다가 뭔가 2% 부족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이번엔 미슐랭 거기 스승을 찾아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스페인에서. 근데 제일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1년 전부터 메일을 보내왔던 거야. 1년 전에 메일을 보내놨는데 연락이 와서 이분이 애랑 남편을 두고 애를 남편한테 맡기고 스페인으로 거기 산세바스찬으로 유학을 간 거야. 합숙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지.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40살에 그분이 인도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만난 스페인 남자랑 결혼했어요.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각자의 나라 돌아갔다가 안 되겠어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외국 남자랑 결혼하는 게 이제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가족의 이제 단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냥 스페인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요리사로서 지내셨던 거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요리사로 지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자를 인도에서 만나서 데리고 왔다가 이제 집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퇴출된 거야.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 아버지가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그 나중에 얘기 들은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사람이 그 사람 나갈까봐 그 사람은 이제 일단 강제 우리나라 출국을 시켜버리고 그 스페인 남자는 그 남자는 이 영문을 아니 성인 남녀가 만나는데 내가 왜 강제 출국을 너무 어이가 없는 시대였지 28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분 아버지는 또 경찰이셨고 막 되게 엄했나 봐. 근데 이분이 나갈까봐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서 문을 다 잠고 다녔대. 그래서 이 창문으로 넘어가서 나가고 그렇게 해갖고 친구들이 돌을 마련해줘서 이제 스페인으로 이 남자 찾아온 거야 집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랑 찾아서 그 남자를 만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당장 기술도 없고 뭐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아무 이력도 안 되고 대학 경력도 우리나라 건 인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설거지부터 이제 주방 보조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요리에 재능 있는 걸 알게 된 거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더라. 그래서 결단이네 또. 그렇게 해서 요리사로 이렇게 찾다가 지금은 이제 뭐 케이터링 업체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분이고. 아 그렇게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좀 성장을 했는데 성장해서 호텔로도 들어가고 거기서 인정받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좋은 요리를 다 배우고 싶은 욕심에 이제 다 배운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침 오래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2%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그 미슐랭 요리하고 호텔 요리하고 틀리대. 호텔 요리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공장 같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요리사들은 그 미슐랭 욕심을 내는데 그 어떤 스승 밑으로 배우고 싶어서. 근데 그게 편지 메일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그분한테 메일을 써서 이제 연락이 와서 1년 뒤에 이제 가면서 이제 남편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그러고 가서 거기서 요리를 배운 거지. 그래서 거기서 잘한 거지. 잘해서 거기서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여자분을 그쪽으로 오라 해서 거기서 일을 같이 이제 시키게 한 거야. 근데 그분도 거기서 일을 잘해갖고 그 사람이 이 바르셀로나 부점장이 된 거야 지금 요리.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자리가 예약이 된 거지. 근데 그래서 영석이를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건였던 거지. 그런데 신기하다. 신기하지. 그때 더 신기한 일이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영석이랑 이미 헤어진 다음에 그분을 만났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영석아 나 엄마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 현주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리사인데 너네 스페인에 누구누구 뭐 어쩌고 하니까 영석이가 막 얘가 막 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이게 막 말하자면 막 자기 꿈을 막 건드리니까 막 이게 막 애가 막 바깥에서 막 몇 시간을 산책을 하고 막 잠이 안 오니까 막 그랬었나 봐. 그러다 어제 유명한 사람이라서.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소개를 시켜준다 하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스페인은 거의 100% 소개로 이루어진대요. 이력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소개를 못 한대. 그러니까 나는 영석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알고 보니까 소개로 누가 데리고 간 거거든. 카페 사장, 영석이를 늘 보던 카페 사장이 너 아직 일 못 구했냐? 그럼 내가 그래서 그냥 우연히 된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그게 문화였던 거였지. 그런데 영석이가 그러다가 얘도 너무 신기한 게 어제는 전화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엄마 저 내일 마요르카 가요. 내일 모레.